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보건교육 포럼이 제안하는 학생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관리 행동 수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조금 걱정이에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지켜야 할 약속을 잘 지키면서 생활하면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선생님과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해요. 자, 수칙 첫 번째는 나는 물론 주변의 친구와 가족 등 함께 살아가는 이들이 예방 및 관리 수칙을 잘 지키고 건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다른 질병들은 내가 자신만 잘 조심하면 됐지만 감염병은 주변에 전파가 되는 것이고, 특히 코로나19는 주변에 널리 빠르게 전파가 되기 때문에 나 혼자만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주변 사람들이 함께 잘 수칙을 지키고 건강할 수 있도록 노력할 때 감염병을 잘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두 번째, 물이 보이는 대로 30초 이상 비누를 사용하여 손을 꼼꼼하게 자주 씻고 말린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비누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누는 소독제보다도 여러분들이 손을 씻을 때 훨씬 더 바이러스를 씻어내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30초 이상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0초는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2번 정도 부르는 정도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꼼꼼하게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순서에 따라서 조금 이따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씻고 난 다음에 깨끗하게 말린다는 것이 중요하고, 5번째로 자주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손을 씻는 순서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을 텐데요. 한번 간단하게 복습해 볼까요? 네, 먼저 손바닥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손등을 깨끗하게 그대로 씻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손가락 사이를 깨끗하게 씻습니다. 다음으로 손을 깍지 끼고 손과 손 사이를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엄지손가락과 그 주변을 깨끗하게 씻고, 다음에 손톱 밑에 여기 때가 남아있기 쉬운데 여기를 깨끗하게 양쪽을 씻어주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자, 세 번째, 인사를 할 때 포옹이나 악수를 하지 말고 가능한 1m 이상 거리를 유지한다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 오랜만에 학교에 와서 친구들을 만나면 어떻게 인사하는 게 좋아요? 하는데, 이럴 때 거리를 두고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우리 악수는 다음에 하자. 그리고 끌어안지도 말자. 왜 그런지 아시죠? 끌어안고 악수를 하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어떤 그림에서는 보니까 발로 인사를 하는 장면도 있는데, 발생 당장은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개학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감염병 발생 지역을 다녀왔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감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 알리고 등교 중지할 것인지 여부를 잘 확인해서 등교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5번째, 자신이 감염병 환자를 접촉한 것으로 확인이 되거나 37.5도 이상 열이 있고 호흡기 증상, 기침이나 폐렴,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우선 첫 번째로 전파를 차단해야 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들이 밀집된 곳에 가지 않고 가능하면 집에 있고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연락하기입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 또는 우리가 1339 등에 연락을 해서 의논을 해서 등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선별 진료소를 방문하는 건데요.
지금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주장하는 것은 조금 열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니라 만일에 37.5도씨 정도의 열이 있다고 한다면 한 2, 3일 정도 관찰을 해보고 더 심해지거나 이럴 경우에는 병원으로 가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도 많은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고 또 여러 문제로 환자들이 많은데 내가 코로나19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더 많은 부담을 의료인들에게 주게 되는, 그래서 더 힘든 사람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태를 보고 병원으로 가도록 하고, 가게 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능하면은 자동차를 이용해서 감염의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6번째입니다. 이번에는 균형 잡힌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좋은 수면을 취하고 적당한 운동을 하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서 건강을 잘 유지하고 피곤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균형 잡힌 규칙적인 식사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배워왔을 텐데요. 단백질과 비타민, 무기질 이런 것들이 많은 음식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녹황색 채소, 과일, 고기, 생선 등등을 골고루 섭취하고 콜라, 커피 등을 삼가합니다. 왜냐하면 콜라나 커피 등은 여러분들이 수면을 취할 때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8시간 이상 충분하게 잠을 자는 것이 좋아요.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빛을 차단해서 어둡게 하고 늦은 밤에 핸드폰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청색광이 여러분들의 수면에 좋지 않은 거 잘 아시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콜라나 사이다 이런 것들을 먹지 않고 가능하면 제때 적절하게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능한 햇빛이 있는 시간에 너무 피로하지 않게 적당한 운동을 하고 자주 몸을 움직여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입니다. 햇빛이 직접적으로 면역력을 올리는가 하는 것은 논란이 있지만 비타민 D 합성을 도와준다고 해요. 그래서 면역력을 높인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은 면역력을 높이는데 영향을 끼친다고 해요. 그러나 너무 필요한 운동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아주 즐겁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인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성적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하고 싶지 않은 공부를 할 때 힘들기도 해서 학교도 더 재미있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7번째.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고 개인용 컵이나 텀블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면역력에 효과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은 있지만 우리가 그런 논란이 있을 때는 또 이것을 우리가 실천해 본다고 해서 크게 손해 볼 것은 없을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다른 사람의 컵이나 또 텀블러 이런 것을 사용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용 컵이나 텀블러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감염 차단을 위해서,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8번째, 사람이 밀집된 곳을 피하고 꼭 가야 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한다. 코로나19는 침방울이 튀어서 감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밀집된 곳을 피하고 꼭 가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기침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3번 정도 기침을 하게 될 때 혹은 재채기를 하게 될 때 기침 예절을 지킬 수 있도록 3번씩 연습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항상 자주 손을 비누로 깨끗하게 씻는 것을 연습을 하고 특히 마스크를 착용한 전후에 또는 음식을 대하느라고 마스크를 벗었을 경우에 다시 낄 경우에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도록 합니다. 9번째, 입, 코, 눈에 손을 대지 않는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코로나19는 침방울이 튀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만지고 그렇게 해서 감염된 손으로
입과 코와 눈을 만지게 되면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 코, 눈에 손을 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집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씻을 때는 먼저 손을 깨끗이 씻고 세수도 꼼꼼하게 하고 또 양치를 할 때는 가글도 충분히 하고 코 안을 깨끗하게 잘 씻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감염 예방을 위해서 또 다른 다음의 규칙들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한 여럿이 사용하는 물건을 만지지 말고 필요하다면 알코올, 소독제 등으로 소독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또 어떤 분은 알코올을 사다가 메칠 알코올을 사다가 여기저기에 여러 번 뿌리면서 그것 때문에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할 경우에 소독을 하지만 너무 그 알코올을 많이 사용하거나 그렇게 해서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알코올과 소독제 등으로 소독하고 또 손을 씻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손에도 이렇게 손에 로션이나 이런 것들을 발라서 습진이나 다른 이 손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진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11번째로 음식을 사 먹을 경우 가능한 끓인 음식을 먹고 각자가 주문하여 따로 먹는다. 우리가 음식을 사 먹을 때 앞에 놓고 마주 앉아서 다정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침방울이 음식으로 튈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감염된 사람이 있을 경우에 자기도 모르게 타인을 감염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식사를 하는 것이 좋고 식사를 하면서도 가능하면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식당을 갈 수도 있을 거예요. 학교의 식당을 내려갈 때도 가능하면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또 식당에 앉을 때도 가능하면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밥 먹는 동안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째입니다. 과도한 공포와 불안은 적절한 대처에 방해가 되므로 침착하게 믿을 만한 정보에 근거한 기본 수칙을 실천하고 주변에 알리는 등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본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무서운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젊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아주 위험한 경우에 처하는 일은 드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공포를 갖기보다는 우리가 무엇을 하면 잘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믿을 만한 정보를 잘 찾아보고 기본 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튜브나 또 SNS 이런 데 떠다니는 정보들은 물론 좋은 정보들도 많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가짜 정보나 이런 것들이 섞여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믿을 만한 정보기관이나 또는 믿을 만한 단체들에서 제안하는 정보들을 같이 찾아보고 근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수칙을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이 아니라 주변에 함께 알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 무엇을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체계적으로 보건교과서 등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매뉴얼을 직접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상을 숨기거나 아픈 친구를 놀리지 않고 신뢰할 수 없는 유언비어를 퍼뜨리지 않는다입니다. 자, 만일에 어떤 친구가 내가 아픈데 그래서 사람들한테 알리고 집에 가서 쉬어야 하는데 또 혹은 마스크를 끼워야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친구가 틀림없이 나를 놀릴 거야. 그리고 나를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게 할 거야 라고 생각이 들면 말을 하지 않고 무조건 참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친구가 퍼뜨린 바이러스와 또 침방울과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가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을 숨기게 되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픈 친구가 있었을 때 어떻게 잘 도와줄까?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1339에 연락을 하든 보건선생님과 또는 담임선생님과 학부모와 의논을 해서 잘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합니다. 그리고 신뢰할 수 없는 유언비어를 절대로 퍼뜨리지 않도록 합니다.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은 만일에 이상할 경우에는 주변에 믿을 만한 어른들과 상의해서 혹은 또 이런 콜센터 이런 곳들에 전화로 물어봐서 믿을 만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건강 수칙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자, 우리 다 함께 잘 알아보고 실천해서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우리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하면서 건강하게 지냅시다. 네, 또 만나요.